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태미 경제팀입니다. 2월 14일 금요일 증시 전망해보고 전략도 짜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카페 아태미 남다른 길 주식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요. 네, 제가 쓰는 매일매일 우리나라 일기장 데일리가 있습니다. 다들 그러시겠지만 저도 지금 미국 시장을 다 보고 지금 전망을 데일리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간은 1시에 1시에 시간이죠. 이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한다 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보고 써야 될 수밖에 없어서 참 다들 잠을 설쳤는데요. 미국 증시는 나스닥 지수는 기자회견 후에 더 올라서 1.5%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상승을 두고 또 다들 결과를 두고 우리가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당장 시행하지 않는다. 4월 1일부터 한다. 이게 긍정적이다. 이런 해석도 내놓고 있네요. 과연 이게 먹힐지 금융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지금 시장 흐름은 여러분 다 겪듯이 아주 뉴스에 민감합니다. 특히 2월 3일 밤에 우리 한국 시간입니다. 백악관이 캐나다 멕시코 관세를 30일간 유예한다. 이러는 바람에 2월 4일 동아시아 증시가 큰 폭 오르고 이때부터 시장이 강세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되죠. 전날만 하더라도 주말에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25% 관세를 물린다. 이러는 바람에 월요일날 동아시아 증시가 다들 3% 내외 큰 폭 하락했었는데 그 반전이 밤새 일어났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관세라든지 미국 반도체 아주 민감한데 수요일 같으면 군함들 존스법을 이제는 폐기한다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 군함을 맡길 수 있다. 건조를 맡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군함 관련주 아주 강세를 보였고 목요일은 자동차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상호관세 부과의 대상에 제외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자동차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조금 먼 얘기입니다만 재건 관련주 해가지고 건설주들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군함 관련주 장세 같으면 수요일 날 한화 시스템이 거의 상한가 같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그런 대형주가 상한가에 들락거릴 정도로 민감한 영향을 주고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목요일에 미국의 마이클 존슨 하원 의장이 자동차가 관세부과에 상호관세부에 제외될 수 있다. 고 발언했다 하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급등하는 현대차 같은 종목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서 아주 뉴스에 민감한 그런 장세다. 그리고 군함 관련주 같은 경우는 수요일에 목요일도 강세를 보였는 하나오션 같은 것. 야, 이게 과거 대우조선해양 아닙니까? 대우조선해양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주가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런 뉴스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목요일 날 미국 시간으로 오후 1시에 상호관세 부과하겠다. 이렇게 방침이 전해지니까 제가 데일리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보고 결과를 보고 써야 되겠다. 무슨 얘기하는지 보고 써야 되겠다.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제 판단이 꼭 시장의 판단이다 볼 수는 없습니다. 개장 전에 좀 더 나온 얘기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건 나온 얘기는 관세 상대국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요게 문제는 비관세 이게 뭐지? 비관세 장벽이 그래서 국가별 검토를 4월 1일까지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이렇게 상승 마감한 것을 두고 당장 부과하는 게 아니고 4월 1일까지 완료를 해서 이후에 하는구나. 이게 호재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사실 미국과 FTA를 맺었기 때문에 98%의 상품에 대해서 무관세입니다. 상호 무관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우리 한국은 특별히 98%가 무관세니까 특별한 영향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는 비관세 이런 거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뿐만 아니라 EU 우리 동맹국인 EU 한국 일본 등도 우리를 다 이용하고 있다. 한국도 2023년에 578억 달러죠. 일본이 아마 677억 달러일 겁니다. 일본만큼이나 큰 무역 흑자를 내고 있으니까 이게 불공평하다. 이런 시각 아니겠습니까? 야, 너랑 나랑 하는데 지금 트럼프의 시각이라면 네, 무역 흑자가 제로가 되는 게 맞죠. 어쨌거나 그러면서 그런 얘기 했고 그러면서 자동차 관세도 곧 발표하겠다. 곧. 그다음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빼앗아갔다. 이 얘기 자꾸 하는데요. 그래서 반도체법 보조금 재협상 추진을 이거는 상당히 반도체 관련주에는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들을 볼 때 우리가 제일 거슬리는 부분은 비관세 장벽. 이게 뭘까? 네. 이건 사실 비관세 장벽은 다소 막연한 개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자동차 관세도 곧 발표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를 미국의 안보로 생각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반도체, 요게 이제 핵심이네요. 그래서 벌써 나온 얘기는 이 보조금을 지급 연기하겠다. 또 지급 조건을 재협상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에 좀 더 베풀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비관세 장벽은 좀 심리적으로 전반적으로 무겁게 하는 요인이고 자동차와 반도체는 자동차가 목요일 강세를 보이는데 금요일 날 우리 증시에는 좀 무겁게 출발할 가능성이 높 보입니다. 반도체법 이러면 뭐 반도체 소부장도 반가운 얘기는 아니겠죠. 그래서 자동차와 반도체 소부장들이 좀 심리적으로 상당히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시장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상호관세에서 좀 자유로운 이 관세 전쟁에서 자유로운 업종에 다시 부각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동안 뭐 군함 같은 경우는 뭐 관세 얘기할 게 아니죠. 미국이 한국에 목매고 있는 상황. 중국의 군함 건조 능력을 지금 당장 따라갈 수 없으니까 지금은 대안이 한국뿐이다. 방산도 마찬가지예요. 방산도 좀 관세 개념만은 좀 벗어난 종목이죠. 업종이죠. 방산 같은 경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넥슨, 현대로템 대형주뿐만 아니라 네, 중소형주 S&T 다이내믹스, 뭐 i3 시스템 등등 이런 쪽으로 확산되고 있고 부품업체도 확산되고 있다 하는 점. 그래서 요거는 좀 방산 테마는 종목들을 좀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뭐 휴먼 테크놀로지 리포트도 제가 썼습니다만 그 엔터 얘기 계속 나오죠. 그래서 엔터주들도 이런 것들도 당연히 관세 전쟁에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그다음 미국에 공장 있는 회사들 이런 것들도 부각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관세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업종 종목을 발굴하고 반영되는. 그래서 금년은 한마디로 이 상호 관세나 관세 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 업종과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업종에 유리하다기보다 자유로운 업종 간의 경계가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그게 금요일 증시에 나타날 거고 결국 개장 후에 동아시아 우리 시장만 볼 거 아니고 동아시아 전 시장 전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개장 초반에 일본 증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오전장에 보면 대만 증시가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까지 살펴보고 전략을 짜야 되겠으니까 금요일에 일단 주말에 또 어떤 얘기 나올지 모르니까요. 금요일은 차분히 조금 현금 비중을 확대하면서 차분히
관망하면서 지켜보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 그러면서도 우리 관심은 좀 관세 전쟁에부터 영향을 받는 업종과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업종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관심을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또 주말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다음 주 월요일 정시전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